네, 다들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서 변압기, 전선주가 뜨겁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시장이 이렇게 한창 열광하는 그 이야기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AI라는 키워드에 살짝 가려져 있던 진짜 게임, 그러니까 전력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케이블 타이탄들의 숨겨진 슈퍼사이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분석의 거의 모든 걸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요, AI라는 단기 테마를 훌쩍 넘어선 전력 인프라 자체의 근본적인 격변이라는 거죠. 메리츠 증권 리포트의 이 문장처럼 AI는 이 거대한 흐름에 가속 페달일 뿐이지 엔진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6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거대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겁니다. 먼저 AI라는 신기루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고 인터커넥터라는 새로운 수요 사이클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의 진짜 병목 지점이자 강력한 해자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이 글로벌 트렌드가 한국의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프로젝트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즘 다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투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진짜로 보여주는 건 AI가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결과 또는 증상이라는 거죠. AI가 물론 엄청난 전기를 먹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전력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전소를 더 짓는 생산. 둘째,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는 시간 이동, ESS 같은 배터리죠. 그리고 마지막이 남는 전기를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공간 이동, 바로 전력망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세 번째, 전기의 물리적인 이동이 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망 투자의 새로운 심장, 그게 뭘까요? 바로 인터커넥터입니다. 이전 사이클이 해상풍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인터커넥터가 해저 케이블 산업의 규모와 퀄리티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바꿔놓을 겁니다. 인터커넥터?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잇는 거대한 바닷속 전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 남는 풍력 전기를 영국으로 보내주고 노르웨이의 수력 전기를 독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해저의 슈퍼하이웨이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 인터커넥터가 질적으로 다른 수요인지 이걸 보면 딱 보입니다. 기존 해상풍력은 민간이 주도하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인허가 문제 생기면 프로젝트가 엎어질 위험이 꽤 높았죠. 근데 인터커넥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라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프로젝트 거리도 훨씬 길고 고사양의 HVDC 케이블이 기본으로 2가닥씩 들어가요. 케이블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확실한 장기 먹거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해상풍력. 이제 그 필연적인 다음 단계로 인터커넥터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다음 모델로 아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과거가 바로 아시아의 미래가 될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럼 이 맛있는 과실은 도대체 누가 다 가져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산업의 진짜 병목,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궁극의 해자, 모트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케이블을 만드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장? 과연 뭐가 이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배입니다. 수조 원짜리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수심 수백 미터 아래 해저에 정교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배가 없다면 그냥 다 헛수고예요. 이 산업의 진짜 왕은 케이블을 까는 배, 즉
CLV를 가진 자입니다. CLV, 케이블 포설소는 그냥 배가 아니에요. 수만 톤의 케이블을 싣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수십 센티미터 오차로 위치를 제어하면서 로봇으로 해저에 케이블을 씹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배는 전 세계적으로 몇 척 없는 극도로 희소한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글로벌 강자들 중에서 케이블 생산부터 설치까지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자체 CLV 선단을 보유한 회사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언, 프랑스의 넥산스, 그리고 바로 한국의 LS그룹이죠. 이게 바로 후발주자들이 돈만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봤다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시장, 바로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지금까지의 글로벌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딱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커넥터 슈퍼사이클이 바로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프로젝트입니다. 1단계인 새만금 서화성 구간만 해도 케이블 계약이 7천억, 설치 계약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7년 1분기 입찰, 2028년 착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성 높은 일정이 이미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의 수혜는 과연 어떤 기업에게 돌아갈까요? 이제 구체적인 기업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인데 단연 눈에 띄는 건 LS 마린솔루션이죠.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에 시장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 포트폴리오에 이 테마를 담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 제조부터 설치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LS를 안정적인 코어 자산으로 딱 중심을 잡고요. CLV라는 궁극의 해자를 독점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LS 마린솔루션을 위성 자산으로 편입해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에 기반이 된 메리츠 증본에서는 LS와 LS 마린솔루션을 최선 호주로 대한전선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각각 목표 주가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 투자를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 4단계 리스크 관리 원칙을 지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않고요. 내 논리가 깨지는 명확한 손절 기준을 정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또 분기마다 처음에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거죠. 이건 저한테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의 장이 아닙니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응과 생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